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선거를 앞두고 다문화인의 선거권과 다문화 관련 정책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온 재외국민과 영주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유권자들도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에 설치된 지정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방법은 투표소에 입장 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 3장을 수령한 뒤 투표용지마다 각각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두 번째 투표를 위해 4장의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용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표용지에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각각 1명의 후보자,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여야 합니다. 한편 이주민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울 개발, 서울, 평양 도시간 교류로 한반도 평화 이룩 등의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도로, 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 서울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개발 등의 공약,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창의교육 평생학습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박원순 후보는 이주민을 위한 공약으로 한국인과 이주민이 어울리는 공공시설 설립, 이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언어 및 병원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재외국민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신설, 재외동포 권익신장 지원 대폭 강화, 영사 서비스 개선 등을 공약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는 최고의 지방정부로의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남경필 후보는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70만 개 창출, 경기, 서울, 인천을 하나로 광역서울도 추진 등의 공약, 김영환 후보는 의료비 후불제 도입, 생산적 복지를 통한 도시농부 10만 양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전체 인구 5%를 넘어 300만 다문화인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에서 후보자들이 이주민을 위한 뚜렷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따릅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다면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봤더니 한 표당 2,89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숫자로 살펴본 지방선거, 박수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당선인이 임기 4년간 운영하게 될 재정 규모는 약 1,240조 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는 2,891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유권자 1명의 투표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이 모두 1조 700억 원으로 유권자 1명당 2만 5천 원의 세금이 쓰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과 비슷한 56.8%라고 가정하면 약 4,622억 원의 세금이 버려지는 셈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권자도 함께해
외국인 투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 외국인 유권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문화 TVN 뉴스 박수아입니다. 더불어 사는 아시아를 꿈꾸는 아시아발전재단은 매년 연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최근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이중언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18 다문화사회 한국과 아시아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대토론회는 다문화사회 한국과 이중언어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학생 정책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익숙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다문화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이른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 우리 재단의 학술 토론회는 이른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그 어머니 나라와 한국을 연결하는 아주 의미 있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자라는 제안을 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는 아시아발전재단 이상진 이사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순호 총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기조발제를 맡은 아시아발전재단 조남철 상임이사는 다문화 자녀의 증가 추세에 따른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교육과 관계에서 왜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체험과 제 중심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회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현웅 차장, 주한 베트남 교민회 원옥금 회장 등 5명의 패널이 토론자로 참석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과제, 국내 다문화 커뮤니티의 이중언어 교육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1년에 약 2억 명 인구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8년도를 기점으로 저희는 외국 송출국에서 송입국으로 그래서 중국부를 받아들이고 현재까지 가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발표 주제별로 심화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중언어 교육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상호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문화 TVN 뉴스 조현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축하와 북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염원하는 한중 무역박람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화합과 문화교류를 도모하는 현장에 김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고령화 무역재단과 한중문예진흥원이 주최하는 제1회 한중무역상품 박람회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여 개의 부스에서 우수 상품을 전시하고 교육 연구 관련 워크숍과 세미나, 포럼 등 양기관의 상생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협력해서 화합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대한민국 주류사회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또 자국 내에 조국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로 기대하고 이번 박람회 행사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 수여식도 진행됐으며 무대에선 차마고도 예술단의 밴드 공연이 펼쳐지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한중 무역상품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다문화인을 지원하고 수출입되는 모든 제품의 QR 인증 시스템 프로젝트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 시범 사업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TVN 뉴스 김혜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TVN 뉴스 단신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남북분단 역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8 외국인 역사탐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진각과 통일촌 등 비무장지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안보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며 역사적인 남북회담 이후에 이뤄져 더욱 뜻깊은 기회가 됐습니다. 주 독일 한국문화원이 베를린 한인회와 공동으로 참여한 2018년 베를린 세계다문화축제 거리 퍼레이드 행사에서 테마 구연 부분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팀은 All Together Now, 우리 모두 함께라는 뜻의 슬로건을 걸고
사물놀이와 함께 고려시대 무용수 복장으로 전통 무용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베를린시가 주관하는 세계 다문화 축제 거리 퍼레이드는 1996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총 69개 팀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70만 명의 관람객이 즐긴 축제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전국 이민자 네트워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민자 네트워크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이 결성한 자조 모임으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이민자 대상 통역 지원, 민원 안내 도우미 등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민자들이 입국 초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천대학교가 지난 2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외국인 유학생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유학생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맷돌을 돌리고 순두부를 만드는 음식 문화 체험과 지게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천대 최경진 국제교류처장은 오늘 행사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유학 생활에 지친 마음을 치료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민 여러분, 우리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결혼 이주 여성과 6.13 투표는 공존과 화합의 꽃입니다. 선거 관련 강의를 듣던 한 이주 여성이 나도 투표할 수 있다 라며 국적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든든한 기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주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투표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6월 13일에 꼭 투표에 참여합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우리들의 삶과 직결되는 풀뿌리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하여 뽑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6.13 투표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은 모국을 뒤로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을 선택하고 도전했습니다. 단순히 몸만 온 것이 아니라 혼과 열정을 갖고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인생을 개척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주민이기에 겪는 단순 일자리와 저임금의 차별 등 사회적 소수인으로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투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선량들이 어떤 정책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과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 정책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공동선을 지향하고 기회 균등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회 균등한 사회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제1의 가치로 삶의 동등성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정책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겪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교육 등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여러분이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이며 새롭고 긍정적인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주권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포스터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다문화 인식 개선에 대해 표현하기. 다 다르지만 다 함께하는 문화, 우리는 다문화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활용해서 표현하기로 나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